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최근 한국이 국방 방산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자 일본이 또다시 열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우익 언론인이 왜 한국은 되는데 일본은 안 되냐면서 국제사회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반일 망상을 갖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무슨 말들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재무장이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대응과 함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까지 강변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9월 4일 기존 수륙기동단 외에 일반 육상자위대에도 도서훈련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최대 규모 인력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서작전과 기동 전개 등을 연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육자대에 도서훈련 임무를 부여한 조치가 영유권 분쟁 지역 주변에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회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악랄한 수법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감행되는 육자대 도서훈련 임무 부여는 주변 지역 침략을 위한 무력 증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서탈환 야욕은 2018년 3월 출범한 수륙기동단을 통해 확인됩니다. 당초 도서훈련 임무는 수륙기동단이 지니고 있었는데요. 수륙기동단은 일본판 해병대로 정규군 전투부대에 가깝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아베는 섬 탈환 작전 수행을 위해 군대가 필요하다고 망언을 해대면서 기존에 일본이 고수하던 정책을 깨버리며 침략적인 성격을 노고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지만 규모나 전술면에서 주변국에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육상자위대까지 도서훈련 임무를 부여하면서 무력 증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주변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심화하며 영유권 망발을 해대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을 인위적으로 격화시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심화하고 전쟁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나토 회원국 기준인 GDP 2%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며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으며 패전 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깨버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의미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며 한반도를 비롯해 동아시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올해 발간된 방위백서에서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일본 자위대의 공식 영상에서도 갑자기 독도를 등장시켜 계속해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 간부가 만든 2분짜리 동영상에는 인도태평양 구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도 위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는 7개 항목을 표시했는데 뜬금없이 독도가 추가됐습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면 한일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공동 문제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즉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데 이것을 국제 문제로 비화시켜 일본 영토라고 우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억지 만행들이 계속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일본에 강력히 반발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우익 언론인이 쓴 칼럼에는 한국이 반발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한국을 또 한 번 비난하는 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 투성입니다. 일본의 재무장 및 군비 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국이 스스로는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수우익 성향인 상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스히로 서울주대 개건 논설위원은 최근 일본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0년 이상 서울 특파원을 지낸 구로다 의원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일본이 패전 이후 한국에 넘긴 기업자산 덕분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망언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는 육해공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규정하겠다는 일본 내 개헌 움직임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오히려 역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해 사사건건,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등의 비난을 해왔으며 얼마 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이 압승을 거뒀을 때도 한국 언론은 일본 야당과 똑같이 전쟁하는 일본이 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군국주의 망상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우길기 파문도 한국 내 독특한 반일 기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차 언급했는데요. 한국에서 우길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공격하는 한국이 정작 스스로는 군비 확장이나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일본 사회는 무기 제조, 수출로 돈을 버는 것은 전쟁을 유발하는 비인도적, 악의 비즈니스라는 인식이고 무기 수출에 3원칙 제한이 존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규제가 엄격하다.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무기 알레르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며 한국은 무기의 해외 수출 이야기로 떠들썩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망상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로 인해 규제가 걸린 것을 왜 현재 한국과 비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국이 최근에 폴란드에 전차 980대, 자주포 648문, 경공격기 48대 등 총 25조 원 규모의 대형 무기 수출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은 환영 일색으로 전하고 있고 무기 수출액 세계 5위에 근접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이 무기 수출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한다며 민관이 하나 되어 무기 비즈니스를 국책 사업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이 이럴진데 일본의 개헌 주장이 있다고 해서 이를 군사 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등으로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또한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국 등 주변국의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원인 제공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한국도 추가해 일본의 주변은 모두 군사대국으로 채워지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만 앞으로도 비군사적인 상태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우익 언론인은 한국에게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제대로 된 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일본의 정치평론가 와타세 유유아가 쓴 한국의 방위산업 약화를 노려라 라는 칼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한국에 대한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 앞으로 적이들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을 줄 수 없도록 각종 제재를 가하고 방위산업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자 빠르게 제재해 일본에 대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망상인데요.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 이러한 제재를 가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의 반도체 수출 규제 사태에서도 봤듯이 한국의 기업들은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며 많은 부분을 국산화시켜 오히려 일본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으며 많은 부분들을 국산화한 상태로 일본이 제재해도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치인 60조 원으로 책정하며 5년 이내 GDP의 2% 수준으로 확대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국방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다가 아닌데요. 바로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실제로는 처참한 군사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그동안 일본이 추진했던 방산 수출 사례에서도 그런 것처럼 일본의 방산 기술력은 예전과 달리 크게 도태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 자체가 풀린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 국제시장에서 일본의 무기를 구매한 국가, 아니 찾는 국가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만한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기술력에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방산 무기는 수출되는 국가의 현지 상황과 국제적인 정치 상황에 맞게 무기 개량이 필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몇 조, 몇십 조 단위의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성능, 가격적인 측면에서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방위비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한국에서 생산된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성비로 인해 최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수출을 거듭하며 K방산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 기록인 70억 달러, 하나로 9조 6천억 원을 넘어 올해 현재까지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8천억 원을 넘어서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세계 4강 달성도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이 부러운 나머지 한국의 방산 수출과 국내 분위기를 사례로 들며 본인들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노골적으로 육상 자위대 낙도 탈환 임무까지 부여하면서 독도를 비롯해 한국 전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현재 일본은 갈수록 도태되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의 성장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